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사용자가 언론을 통해서 뭔가 반조합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이 경우에 이걸 언론활동으로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나치게 나아가게 되면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행위가 되는 거냐, 이 언론활동의 어떤 활동의 한계가 필요하게 돼요. 어디까지 해야지만 지배개입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언론활동으로서 보호가 되는 거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적인 견해인데요. 미국적 견해는 상당히 언론활동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익 제공이라든지 혹은 불이익의 위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언론활동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익을 줄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그런 위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언론활동을 오히려 넓게 보여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우리 판례 시각은 그냥 지배계의 의사가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다. 지배계의 의사가 있는지는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의 다수는 종합적 판단이에요. 설사 불이익의 위협,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배계의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배계입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다. 지배계의 의사가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시각이죠. 그런데 최근에 약간 판례가 다른 형태의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서 이 판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엮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판례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볼까요? 이 전쟁기념사업회 노조가 이 회장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같은 걸 했어요. 이미 한참 노사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에서 회장이 언론을 했습니다. 종무식 때 발언하기로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될 노동조합이 생겼다. 사실 이 자체가 노조에 대한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이죠. 우리 모두가 노동자인 건데 뭐 노조활동 하는 거냐, 필요 없다. 노조활동에는 한계가 좀 있다. 다 노동자인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사 분쟁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은 사표를 받아야 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노조활동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걸 설사 미국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불이익의 위협이 들어가 있죠. 부당노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미국적인 그런 법리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지배계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사용자가 물론 언론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언론이 행해진 상황이라든지 장소, 여기서는 종무식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한 거죠. 그죠? 그 내용, 뭐 전 직원 뭐 사표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이것들을 종합해서 설사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이시죠? 해당 사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배개입에서는 단결권의 침해라고 하는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단결권이 더 잘 됐다, 오히려 노조원들이 늘어났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지배개입 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배개입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를 또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약간 애매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그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판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게 이제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어요.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이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제 설명회 개최해서 우리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경영이 힘든데 이 파업이 더 우리 회사의 경영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파업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 거야. 그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자율적인 권한 하에 있는 건데 왜 이걸 개입한 거냐. 이거는 우리의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노조 활동에 대해서 단순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 회사의 경영사항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혹은 이해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이 예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 적법성,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설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 거기에 징계 등의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 정황 등 노동자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어느 정도는 언론 활동하는데 좀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경영상을 소개했다,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파업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좀 얘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미국의 법리인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불이익의 위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 미국적 법리를 끌어들인 건가? 이렇게 판단할 요소가 판단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다른 지배개입 정황 등 노조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불이익의 위협이라든지 이익 제공의 약속이라고 하는 미국적 판례 법리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파업과 연관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활동의 범위를 넓혀주려고 하는 그런 판례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걸 지배교사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판례가 최근에 등장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론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금 더 판례가 나와야지 법원의 정확한 입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언론활동은 종합적으로 지배계보사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판례에서는 좀 미국적인 판례 법리를 표현하고 있는 듯한 그런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